질문했던 것들 보면 아까 거기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몇 개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기 옆에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씩 있는 건 이건 다 수능 기출입니다. 이건 수능 기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모두 다 하고 계신 건 6번에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6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 중에서도 레벨 2에 해당되는 수능에서 가장 많이 건드리는 문제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6번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면 6번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도르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 도르래는 고정도르래라고 해요. 거기에 왼쪽에 물체가 A라는 물체가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B라고 하는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이때 내가 F라고 하는 일정한 힘으로 얘네를 잡아당깁니다. 첫 번째, 가의 경우는 A 쪽에서 F라는 힘을 주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A에다 주는 게 아니고 B에다가 F라는 힘을 주는 경우가 나의 경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각각 비교해서 보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한 문제 안에 마치 두 문제 같이 또는 세 문제 같이 문제들을 다양하게 놓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의 경우만 보신다면 여러분들 고정도로에서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힘은 같은 방향이니 반대 방향이니? 반대 방향의 두 힘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왼쪽 실을 잡아당기는 힘은요. A의 물체의 무게인 EMG에다가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 F라는 힘까지가 작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B라는 물체의 무게인 MG라는 힘만 작용하고 있어. 그 중에서 왼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움직일 때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인 R자 힘이요. 이 R자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진짜 R자 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R자 힘은 왼쪽에 있는 EMG에서 사람이 잡아당기는 F라는 힘은 같은 방향이야. 거기서 오른쪽에 작용하는 MG를 빼야 진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 R자 힘이 나와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 작용하는 R자 힘은요. 보시는 것처럼 MG 플러스 F라는 힘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게 가의 경우예요. 그래서 자, 이 R자 힘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힘을 전체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나와 라고 해서 가의 가속도 구해봐 드릴 수 있어요. 됐죠? 자, 저 힘으로 움직이는 건요. 왼쪽과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두 물체니까 총 질량은 3m죠. 이게 가의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나에서도 생각해보면 나는요. 왼쪽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B쪽에서 F라고 하는 똑같은 크기의 힘만 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운동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B쪽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컸구나. 그래서 B쪽에 있는 힘이 R자 힘 방향이 돼서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나의 경우에 R자 힘은요. 무조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면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힘들이 크니까 오른쪽 MG에서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을 더한 값에서 왼쪽에 작용하는 EMG의 힘을 빼면 R자 힘이 돼요. 그 R자 힘을 계산해 보시면 F-MG이고요. 이게 물체를 운동시키는 진짜 R자 힘의 크기고요. 이걸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바로 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가속도가 된다. 그러면 이때 전체 질량은 왼쪽과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두 물체의 질량이니까 3m이겠죠. 됐어. 자, 그래서 가와 나에 해당되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봐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의 경우에 해당되는 가속도는 3m분의 mg 플러스 f의 크기이고요. 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m분의 f-mg인데요. 저기 문제 잘 읽어보시면 가속도의 크기 비교가 되어 있어요. 가의 가속도가 나의 가속도에 비해서 2배 커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의 가속도를 A라고 하는 크기로 둔다면 가의 가속도는 나의 2배니까 2A의 크기로 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의 크기가 이거니까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푸시면 3m분의 mg 플러스 f는 A에다가 이거 대입해서 2배 하면 3m분의 2f 마이너스 2mg가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날라가시면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죠. f는 3mg의 크기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긴 힘 F라고 하는 건 3mg만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가의 경우에 F 자리에다가 원래 힘 3mg를 대입하시면 얘는 전체 질량 3m을 4mg의 힘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실제로 가의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4g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가의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4g라는 게 나왔으니까 나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g구나 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에 저 실의 장력이 얼마냐? 이게 디귿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기역 보기, 니은 보기, 디귿 보기로 갈수록 훨씬 더 어려워져. 그래서 가장 문제는 모든 문제의 디귿 보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디귿 보기에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의 크기가요. 가가 더 커, 나가 더 커?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서는 실이 한 가닥이니까 어느 쪽에서 장력을 구해도 똑같아야 됩니다. 저는 이쪽에서 장력을 구해볼게요.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쪽에서 3mg라고 하는 F의 힘을 주는 거고요. 얘는 중력이 있어서 2mg만큼 힘도 작용하고요. 이쪽은 B의 무게만 있으니까 여기는 mg야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우리는 A쪽에서 힘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A만 보면 돼. 얘는 무시하면 돼. 그러면 실제로 A라고 하는 물체가 실제로 받는 힘은 몇 개? 아니야. 몇 개일까? 3개야. 왜 3개일까? 중력이랑. 그렇죠.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뭐에? 중력에.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 3mg에. 또 뭐 있어? 장력. 그렇죠.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죠. 근데 얘는 어디로 움직이니? 아래로 움직이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가 장력보다 훨씬 더 커. 이거죠. 그러면 큰 힘인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OMG에서 위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을 빼면 이게 바로 A가 운동할 때 쓴 A의 알짜임이야. 이 뜻이에요. 됐어? 그러면 A의 알짜임 어떻게 구해요? 운동 방정식. F는 MA니까. A의 알짜임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잖아요. 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OMG에서 장력을 빼시고요. A의 질량은 2m이고요. A의 질량은 2m이고요. 가의 경우에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3분의 4g죠. 요거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력 T1을 구할 수 있죠. 얼마 나와요? T1. 해봐 빨리. 산수 못하면 뒤져. 3분의 얼마? 3분의 7. 3분의 7mg. 요게 가의 장력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걸 또 한 번 하시면 되죠. 요번에는 나의 경우입니다. 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림 하나를 재활용하느냐고 힘드네요. 자, 나의 경우는요. 여기에 2m짜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m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F라는 힘도 작용하잖아요. 3mg의 힘을. 그리고 이 B라는 물체는 이쪽으로 모두 다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 얘도 이쪽으로 중력 작용하고 있죠. 근데 저는 한결같이 A쪽에서 구해보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A쪽에서 구하면 되죠. 됐어?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실제 힘 몇 개? 몇 개? 3개. 여기 A쪽에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예요. 뭐하고 뭡니까? 중력하고 장력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경우는 A가 어디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이니까 이때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힘이 더 컸겠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큰 힘인 장력에서요 B의 중력을 빼시면 이게 바로 그래서 네, A의 중력을 빼시면 이때 나 경우에 A의 알짜 힘이 되겠죠. 되겠어?
자, 그 중에서 나의 경우에 A의 R자입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A의 질량에다가 나의 가속도를 곱하면 돼요. B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장력 구해보시면 얼마나 옵니까? 3분의 10 3분의 11? 10 3분의 10이요? 네, 3분의 10 mg가 나온대요. 그래서 가의 경우보다 나의 경우가 훨씬 커요. 그건 맞지만 2배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있을까요? 넘겨볼게요. 오맹아, 21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진짜로 하셔야 돼요. 이제 물리는요, 이걸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마무리 수업이다 생각하면 6번. 어디 6번? 21페이지 6번이요. 질량 2kg인 물체가 수표면에 놓여 있습니다. 물체와 수표면 사이에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마찰계수라는 얘기가 살짝 나왔습니다. 자, 이 마찰계수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목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자소서를 쓸 때 필요해서 사실은 영재고나 과고 아이들은 실제로 시험에도 나오지만 주로 자사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자소서 쓰는 목적으로 한 번씩은 가르쳐 주는데 이 내용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 중학교 2학년 갈 거예요. 그걸 숫자로 계산하게끔만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중학교 1학년 학교를 다녔잖아요. 우리 민성이는 안 다녔을 거예요. 그때 질풍의 노도를 타고 있어서.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배웠다? 기억해봐. 중학교 1학년 때 힘을 배웠어. 몇 개 힘을 배웠냐? 4가지 4개 배웠어. 우와. 뭐 배웠냐? 우와! 나도 모르는 뭘 더 배웠나 봐. 부력, 중력 중력, 산성력, 마찰력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힘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찰력이라는 힘입니다. 마찰력이 뭐예요? 그 반대 방향.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그래서 무조건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요. 물체가 운동하려는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요. 이렇게 아빠가 자동차를 대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자동차가 이중주차했다고 쳐. 그러면 아빠가 여기 있는 차 좀 밀어봐. 아빠 차 빼게 라고 해서 밉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멈춰있죠. 밉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커다란 차가 갈 때까지 힘을 줘서 밀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못 밀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려와서 같이 밀어주시다가 이게 한 바퀴라도 이렇게 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 없이 한 손으로 밀어도 가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네,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바닥에 있어도요. 움직이고 있을 때의 마찰력과 멈춰 있을 때 마찰력의 크기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찰력의 크기는 멈춰 있을 때와 돼서 정지되어 있을 때 왜 다를까? 여기부터가 자소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영재고 과거 애들 거기서부터 써요. 이해를 가는데 자,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얘기하세요.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 권력이요 그렇죠. 물체와 바닥 사이에 뭡니까? 거칠기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얼음판에서는 잘 밀리는데 시멘트에서는 잘 안 밀리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를 물리에서는 뮤라고 씁니다. 뮤라고 쓰고 이걸 마찰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닥이 얼마나 거친지를 숫자로 표현한 거. 그걸 마찰계수라고 해요. 그 중에서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거칠기를 나타내는 게 정지마찰계수고요. 운동할 때 작용하는 거칠기를 운동마찰계수라고 하는데 같은 물체가 같은 바닥에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마찰계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정지마찰계수의 크기가 0.3인데 운동마찰계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0.2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보다 정지되어 있을 때가 마찰력이 그래서 1.5배 더 커집니다.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를 물리에서는 마찰계수라고 하는 이렇게 생소한 뮤라는 표현으로 쓴다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나 더 배웠죠.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거칠기와 예?
그렇죠. 무거울수록 이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물체를 놨을 때 마찰력을 결정하는 건 그 물체가 바닥을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90도 방향으로 누르는 힘입니다. 이걸 우리는 대문자 N이라고 쓰고요. 90도니까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야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자기의 무게만큼 누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게가 보편적으로 수직 항력이 되죠.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마찰력 중에서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자, 어떤 물체를 같은 면에 하나는 뉘어나 하나는 세워나 특히 상상할 사람들 면접 볼 때 과학 시험 문제 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는 뉘어나 하나는 세워나 자,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마찰력은요.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똑같은 물체야. 똑같은 바닥에 놨어. 하나는 뉘었고 하나는 세우는 것 뿐이야. 마찰력의 크기는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맞죠. 마찰력은 접촉면에 면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촉면에 많이 닿아 있던 조금 닿아 있던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마찰력은 닿는 표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찰력에 상관이 있는 건 수직 항력하고요. 마찰 계수네. 그랬을 때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마찰력은요.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시면 돼요.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마찰력인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정지 마찰 계수가 0.3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kg짜리 물체를 놨다 그랬으니까 2kg짜리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래서 곱하기 20 하시면 얼마입니까? 6N. 이게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멈춰 있을 때 6N까지 마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운동 마찰력은 똑같이 운동 마찰 계수에다 수직 항력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2kg짜리 20N짜리 물체가 있어도 얘가 움직일 때는 마찰 계수가 0.2밖에 안 되니까 움직일 때는 마찰력이 겨우 4N밖에 작용하네. 그래서 한 손으로 밀어도 잘 가. 이런 얘기야. 되겠어?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왜 멈춰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마찰 계수가 작아지지? 여기서부터는 자소서 주제를 여기 탐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를 써야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제 속에 넣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그죠? 마찰력 크기 구하는 식 옛날에는 물리 원과정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 다 빠져버리죠. 자, 22페이지요. 여기 질문. 5번이요. 22페이지에 5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에 오른쪽 방향으로 10N, 왼쪽 방향으로 6N의 힘이 작용하였을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다.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가속도의 한국말 변화량. 그렇죠? 빠르기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변화량. 그러면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의 빠르기와 방향이 왜 바뀌어? 어떤 힘? 어떤 힘? 알짜 힘. 그래서 물체가 받는 진짜 힘을 우리 뭐라 그런다? 알짜 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짜 힘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진짜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한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항력이라고 한다. 그걸 우리 책에서는 그냥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아. 그래서 자, 똑같은 물체가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아. 하나는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 그랬을 때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에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죠. 왜 다릅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힘의 방향이 달라. 힘의, 알짜 힘의. 탄력이 달라. 알짜 힘의 방향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알짜 힘의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요. 자, 얘는요. 여기에 있는 A라는 힘과 B라는 힘 똑같이 10N, 20N. 여기에 있는 A라는 힘과 B라는 힘도 똑같이 10N, 20N입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동시에 줬어요. 하지만 가의 경우에 알자의 힘은 얼마입니까? 30N이죠. 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더하는 게 알자의 힘 구하는 방법이야. 그죠? 나의 경우는 알자의 힘이 얼마입니까? 10N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의 힘이 아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는 게 알자의 힘이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체가 똑같이 5kg짜리 물체야. 자, 아무리 그래도 이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알자 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얘는 알자 힘을 질량 5kg 나누면 가속도는 6이 되겠죠. 근데 얘는요 5kg로 나누면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자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너네가 지금 질문한 5번 보세요. 그럼 얘는 알자 힘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4N이죠.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를 만드는 건 거기에 있는 10N도 6N도 아니야. 몇 N이 가속도를 만들어? 4N입니다. 가속도는 M분의 F일 때 이 F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진짜의 얘는 언제나 알자 힘을 넣어야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자 힘에 의해서만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는 거다. 그냥 아무 힘에 의해서나 변하는 건 아니다. 하다못해 꼬맹아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 왼쪽으로 10N의 힘을 줘. 얘 가속도 얼마야? 0이죠. 얘는 알자 힘이 얼마니까? 0. 얘는 변화량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변화량은요. 알자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알자 힘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얘는 알자 힘이 4N이잖아요. 근데 질량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가속도가 얼마랍니까? 2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kg라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답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11kg. 네,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2페이지에 5번에 답 수정합니다. 2kg. 네, 이런 거 알려주세요. 자, 23페이지 가죠. 질문. 8번이요. 8번 보시면요.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건데 꼬맹아 속력 아니고 뭐라고? 속도라고. 속도는 뭘 가지고 있다고? 방향. 앞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 뒤쪽 방향. 그러면 얘는 속도 그래프를 그렸는데 꼬맹아 이렇게 그려졌잖아. 얘는 방향 바꿨니 안 바꿨니? 바꿔요. 바뀌었죠. 왜? 여기까지는 플러스의 속도인 앞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의 속도니까 물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야? 뒤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방향을 정확하게 바꾼 건 몇 초일 때입니까? 2초일 때죠. 그래서 2초인 순간에 가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이가 20이고요. 여기 2초이고요. 여기 3초이고요. 여기에 속력이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는데 꼬맹아 나온 김에 하자. 이거 VT 그래프지. 기울기 뭐냐? 기울기 뭐냐? 가속도죠. 얘는 가다가 운동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2초 동안은 쭉 앞쪽으로 가다가 2초부터 방향을 바꿔 뒤쪽으로 갑니다. 이런 운동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을 던졌는데 2초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2초부터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이 운동. 이런 운동 하고 있는 거야. 됐죠? 네, 방향 바뀌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일까 아닐까? 맞아요. 맞죠. 가속도 어디 있어요? 이 기울기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의 크기와 방향이 바뀐 적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다가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도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이 아이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뭐가 결정하니?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뭐가 결정하니? 힘이 네, 힘이죠. A는 뭐니까? M분의 F니까. 공을 던져요. 공을 바닥에서 던지면 똑바로 올라가다가 얘가 다시 뭐하니? 속도가 여기 됐다가 뭐하니? 내려오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어. 등가속도야 아니면 가속도가 변해? 등가속도가
뭐 보면 알아?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질량 바뀌니? 아니요. 안 바뀌죠. 질량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받는 힘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니? 아니요. 아니죠. 얘는 올라갈 때도 언제나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고요. 내려올 때도 언제나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하는 내내 힘의 방향과 크기가 언제나 아래 방향으로 mg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면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는 운동도 힘의 크기와 방향만 바뀌지 않으면 얘처럼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가속도가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기울기 구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0입니까?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요. 마이너스 10이야 라고 하는 가속도겠죠?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 했어요? 거리. 그러면 그 중에서요. 올라간 거리 어디 있어요? 아이! 올라간 거리 어디 있어? 올라간 거리! 0부터 2까지의 네! 요거요! 그래프와 X축이 만드는 면적. 내려간 거리. 저 2부터 3. 여기요! 이거 얼마? 플러스 아, 20. 흰님만 보낸다 이 새끼야. 플러스 20. 20m 쳐 올라갔어요. 몇 미터 내려갔어? 마이너스 5. 그렇죠.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알겠습니까? 거의 그러니 20. 뭐? 20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5밖에 안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아, 아직 다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됐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0에서 3초까지 변이는 얼마입니까? 자, 변이는요. 방향을 생각한 이동거리 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9호까지 넣고 계산하면 변입니다. 얼마입니까? 15. 네, 위쪽 방향으로 1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게 변이에요. 되겠어? 자, 0에서 3초까지 이동거리는요. 이동거리 방향 없으니까 9호 띄고 계산하면 이동거리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 25.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9호 넣고 계산하시면 변이고요. 9호 띄고 계산하시면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면 0에서 3초까지요. 평균 속도 구해라. 밑줄.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 구하는 식! 속도는 네, 시간분의 뭐라고? 변이잖아요. 변이는 위쪽 방향으로 15고요. 시간은 3초 걸렸고요. 그래서 속도는 위쪽 방향으로 5예요 라고 하는 속도가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된다. 뭐 하나 알 거면 정확하게 알자. 졸면 뒤진다. 일주일에 하루 본다. 달랑 3시간 본다. 뽀뽀한다. 선생님이 뽀뽀하는 아이들 2명 다 서울대 갔거든요. 하고 가면 되잖아. 서울대 갈래 안 갈래? 너 엄마한테 전화한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서울대 이상학교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보내는 컴고가고 이래요. 자, 가자. 마지막 24페이지 질문. 2번의 기억이요. 자, 할까요? 2번 보시면 관성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하는 관성이 뭐니? 그 가려던 거 계속 하려고. 네,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관성의 종류. 운동하면 정지. 됐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지 관성과 움직이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 관성이 있는데,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관성의 크기가 같아?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 뭡니까?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물질들이 관성이 크다. 그래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관성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옳은 걸 찾으세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시험에도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어요. 됐어. 자, 그 중에서요. 사람이 벽을 밀면 사람이 왜 뒤로 가지? 힘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작용과 반작용 때문이죠. 내가 벽을 밀어.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니? 벽이 선생님을 밀죠.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가. 들어가요? 가 이 새끼야.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로켓 발사입니다. 오. 그래서
로켓이 발사할 때요. 그래서 힘을 어디로 주니? 로켓이? 아래로? 네. 로켓이 가스 분출을 하면서 로켓이 바닥을 밉니다. 그럼 바닥을 밀면 지구가 가야죠. 지구 너무 가면 안 가잖아요. 그거의 반작용. 지구가 누굴 밉니까? 로켓을 밀죠. 이 힘 때문에 로켓이 날아가는 거야. 더 세게 밀면 더 세게 날아가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작용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거 또 있어. 수영, 수영이요. 노적기, 공기. 네. 이거 다 작은 반작용이야. 거기요. 너 걸을 때 어떻게 걸어? 여러분들 걸어갈 때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바닥으로요, 신발로요, 바닥을 뒤로 뭐 하는 줄 아세요? 밀어. 그럼 바닥이 네 발바닥을 밀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네가 가고 있잖아, 이 새끼들아. 그게 뭐예요? 네 몸 새끼야. 임상 불량보예요. 네 배. 아니 발이 땅을 밀면 그거의 반작용은 땅이 발을 밀어서 발이 바닥에 안. 그래서요 얼음판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잘 밀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 오메가 노적기. 여자친구 나중에 생기면 호숫가에 가서 배는 한번 타야 되는데 배가 앞으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들면서 원을 동해 헤어지는 날이야. 너를 어떻게 줬니? 나 앞으로 가고 싶을 때 너를 어떻게 줘요? 앞으로? 뒤로 줬죠. 뒤로 줬죠. 뒤로요. 여러분들이 배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물을 저을 때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물을 어디로 밉니까? 얘를 뒤로 밀어요. 그러면 노가 물을 뒤로 밀면 물이 노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밀어줘요. 그래서 노를 잡고 있는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거니까 배가 같이 끌려가요. 이런 거예요. 그림을 왜 봐 이 새끼야. 상상의 날개를 펴. 자, 수영. 너 수영할 때 앞으로 갈 때 손으로 물을 어디로 밀까? 앞으로. 손으로 물을 앞으로 밀고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물을 아, 뒤로 밀죠. 그렇네. 그럼 물이 나를 앞으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죠.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힘준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이 작용 반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사람이 앞으로 넘어간다. 이거 운동 반작용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관성 때문이야?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네,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관성이 아니야? 얘는 처음에 운동 상태가 오른쪽을 인데 시간이 지나도 오른쪽을 이죠. 이건 뭐예요? 운동 관성이죠. 처음에 운동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해를 되죠? 자, 리을.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 관성이야? 이건 뭐예요? 만유인력이죠. 아. 근데 기억이 왜 안 돼요? 네? 기억은 작용 반작용. 관성이 아니에요. 잘못. 그만 불러! 아, 아니에요. 일본에 근데 어떤 1번? 여기 1번? 24에 23페이지에 큰 문제 1번? 네. 네. 이게 니은이 왜 아니에요? 니은은요,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세요 그랬는데 니은이요. 아 내가 뭐 했어? 물체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츠하이머를 받으면 속력이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3년 전에 민사 문제였어요. 민사는요, 민족사관학교는요, 면접 보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전문성 면접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국어, 영어, 수학은 필수로 보고요. 나머지 한 과목을 전문 과목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신중적인 면접을 봅니다. 그 중에서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면접 대회를 해서 시험 보러 가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1번 물까지 공부하고 갔는데 결국 물어본 건 중학교 1학년 힘이었습니다. 힘이었어요. 대학교 때 별로 안 배워. 뭐? 대학교 1학년 때 별로 배운 거 많았네요. 그런가요? 자, 여보세요. 물체가 알츠하이머를 받으면 물체는 뭐가 바뀝니까? 물체의 모양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에요. 됐어?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으면 힘을 받은 물체는 반드시 모양 또는 뭐가 바뀐다? 운동 상태가 바뀝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상태가 뭡니까? 빠방입니다. 근데 요걸 공략한 겁니다. 자, 봐. 보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어떤 애가 가고 있어. 나 힘을 줘서 이 새끼를 변화시킬 거야. 근데 첫 번째, 빠르기만 바뀌게 하고 싶어. 두 번째, 방향만 바뀌게 힘을 주고 싶어. 세 번째,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변화시키게 힘을 주고 싶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이 있어,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 있어,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포물선과 진자 운동이 있어. 이것만 했는데 면접에서 물체한테 힘을 어떻게 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할 수 있니? 어떻게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게 할 수 있니? 어떻게 힘을 주면 한 번에 빠르기와 방향을 다 바꾸게 할 수 있니? 이걸 묻는 겁니다. 상상.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쟤한테 어떻게 힘을 주면 빠르기만 바뀌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운동 방향으로.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밀면 밀건 앞에서 밀거나. 자, 땡근 뒤에 빠르기만 바뀌게 하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을 주는 방향 사이의 각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빨라. 빠르기가 빨라져요.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자유낙하? 자유낙하. 그렇습니다. 됐어?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일치하기 때문에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고 있습니다. 납득합니까? 네. 자, 빠르기를 바꾸는 방법 중에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죠. 근데 빠르기만 바뀌게 할 때 느려지게 바뀌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뭡니까? 반대 방향. 그렇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되겠죠. 대표적인 예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연직성과 운동입니다. 물체가 올라가는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에 힘받죠. 그래서 빠르기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힘을 주면 방향만 바뀌는 등속 원운동 시킬 수 있니? 이 얘기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돌려요. 대각선으로 주는 수직 방향으로 해야지. 아니면 등속 원운동은 방향만 계속 바뀌게 하고 있는 건데 한 번만 바뀌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방향만 바꾸기 싶고요. 빠르게는 안 바뀌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물체한테 힘을 주면 될까? 수직 방향 돌려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정확하게 90도 방향으로 힘 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실에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고 있죠. 근데 이때 매 순간 보세요. 물체가 하려는 운동 방향과 물체를 뺑글뺑글 돌리는 힘의 방향이 매 순간 몇 돌리고 있는 줄 아세요? 90도. 얘가 여기에 와도 물체가 날아가는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90도.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뀝니다. 됐어? 그래서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게 하고 싶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이 정확하게 수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등속 원운동입니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힘을 줘야 빠르기와 방향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을까? 비슷한 방향으로 해야지. 비스듬. 그렇죠. 이 방향을 뺀 나머지 방향 비스듬한 방향입니다. 그게 포물선 운동인데 물체를 던져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그랬을 때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 이 물체는 어디에 있던 무슨 힘을 받습니까? 중력. 그렇죠. 그랬을 때 A 위치를 지날 때 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중력은 이 방향이잖아요. 비스듬한 방향이에요. 됐어? 얘 운동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중력 방향이 이거잖아요. 비스듬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과 포물선 운동은 매 순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이라서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1단계. 그리고 나서 이걸 통과한 아이가 그 다음부터 힘의 합력, 벡터의 성질 이런 것들 들어갔어요. 인사에서.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네. 움직이는 걸 위에서 누르면은 아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가는 동안 이렇게
위에서 90도로 이렇게 누르면 그럼 멈춰요. 감소하지 않아요? 네, 그럼 멈추죠.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뭐요?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자, 1번으로 보신 거죠? 기억.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알짜임을 받으면 속력이 증가한다. 기억 맞는 거고요. 물체가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임을 받으면 속력이 감소한다. 틀린 거죠. 근데 너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 이렇게 우리가 찍는다고?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 이거 어디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수직한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은 우리가 물리에서의 습관이에요.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리에서 찍진 않습니다. 그것도 수직. 네, 이것도 수직이에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물체의 운동을 멈추려는 힘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정지시키려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속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마찰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을 크게 해서 마찰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반대 방향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수직한 방향으로만 힘을 주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는 순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자, 지금 민석이가 뭐라 그랬냐면 생각해보죠. 괜찮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미니카가 가고 있는데 수직한 방향은 이렇게 힘을 줘야 방향만 바꾼다는 건데 우리 민석이는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이렇게 찍는다는 거예요.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렇게 찍는다고. 저 새끼가 그런 새끼예요. 병신 새끼예요. 구멍을 내겠다는 거죠. 똑바로 뚫겠다는 거죠. 가고 있는데 위에서 찍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겠다는 거예요. 90도 방향으로 어쨌든 90도니까 저 새끼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수직한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동시에 만들었어요. 왜요? 그걸 지금 배웠잖아요. 마찰 개수가 0.0. 얘 2kg이면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항력이 얼마인데? 20N인데 저 새끼가 더 눌러. 그럼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20이 아니고 100으로 바뀌어. 그러면 얘 운동 마찰력이요? 운동 마찰 개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데? 수직 항력을 곱하면 되는데. 그래서 운동 마찰 개수는 그대로 0점인데 수직 항력이 얼마였다가 20이었다가 얘가 얼마로 바뀝니까? 10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수직한 방향으로만 힘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돼요. 알겠냐? 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직한 방향은 다른 방향과 수직하게 옆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마찰 개수가 0이면 마찰 개수가 0인 상태가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잖아요.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뭐를 알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게 계속 꼬리에 의심,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죠. 그게 공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찾아보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찍어 눌렀을 때도 90도인데 왜 안 바뀌었을까? 그 생각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수직한 방향이 아닌 또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뭘까? 마찰력이 그게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영재 문제는 저렇게 나와요. 영재 문제가 저렇게 나옵니다.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디귿. 물체가 운동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알짜임을 받으면 운동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방향과 빠르기가 동시에 바뀝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아까 그 이번에 기억에서 저게 그 벽이 정지관성이 커가지고 사람이 밀린 거니까 관성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아까 이번에 기억에서 관성이라는 건 처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뒤로 밀려서 섰어요? 그러니까 벽이 정지관성이 사람보다 크니까 사람이 밀린 거 아닐까? 정지관성이 크다는 거는 벽의 질량이 크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벽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아서 안 움직인 거고요.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요. 똑같은 힘을 받았어요. 내가 벽을 밀 만큼 사람도 똑같은 힘으로 밀린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커서 뒤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건 질량의 차이고요.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는데 얘를 움직이는 원인은 뭐냐? 벽이 밀었기 때문이다. 왜 밀었냐? 사람이 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그리고 관성은요.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사람이 B는 힘을 줬어요. 그래서 관성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럼 됐어요? 네,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해주셔야 적지 않은 양의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속도를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틀리면 뒤집니다. 뭐요? 5번 빼주시면 안 돼요? 어? 6번에 1, 2번이 답이 뭐예요? 아이 병신들 씨. 6번에 1번의 답은 3mg, 2번의 답은 2분의 1g. 5번이랑 6번 해주시면 안 돼요? 5번은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는 2kg짜리 물체에 5초 동안의 수평 방향으로 8N의 알짜 힘을 작용했다. 보면 알짜 힘이 8이래. 네. 질량은 1에. 가속도 얼마야? 가격도 가속도 얼마야? 16. 미친년 저거 정신 나간 년 저희 4. 4죠. 네. 가속도가 4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에요? 가격도 4. 속력이 40. 1초당 속력이. 40. 그러면 5초 지나면 얼마 증가합니까? 아. 너 뒤져! 되겠죠? 네. 자기가 모르는 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6번 볼게요. 아까 했던 그 정도의 그 형태입니다. 됐죠? 사실은 A와 B가 매달려 있을 때 B가 무거우니까 B가 내려가고 A가 끌려 올라갈 건데 사람이 꾹 누르고 있죠. 얼마의 힘으로 눌러줘야 움직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오른쪽과 같은 무게를 만들면 되니까 얼마? 2mg만큼만 추가로 누르고 있으면 안 움직여요. 됐어? 네. 그래서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눌렀더니 A, B가 모두 정지되어 있는 상태. 밑줄 쳐요. 정지됐다고. 정지됐다는 얘기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알짜 힘이 얼마? 그걸 만들어준다. 지금 누르고 있었더니 모든 부위가 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위든 알짜 힘은 0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막 욕을 해도 너네들은 배워야 되니까 모르는 거는 다 질문해야 돼. 어차피 6천 보려고 배운 거는 오는 거잖아. 됐어. 네. 너네가 인강을 안 듣는 이유가 뭐야? 욕을 안 하니까잖아. 학원을 오는 이유가 뭐야? 욕을 먹으니까 오는 거잖아. 응? 이걸 욕을 먹어서 하는 거야. 해봐. 자, A와 B가 있어. 정지된 상태래. 그러면 어디를 봐도 합리거든요. A 쪽을 봐도 B 쪽을 봐도 그래. 됐어. 그러면서 꼬맹아 잘 봐. 저 실은 몇 가닥?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실의 장력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는 거고요. 됐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합력이 0이 돼야 되고 여기서도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꼬맹아 여기 봐. 합력이 0이 돼. 얘한테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뭐하고 뭐? 중력과 장력. 됐죠? 중력 얼마? 3mg. 그럼 정지 상태라면 장력이 얼마야 되니? 3mg야. 됐어? 근데 실이 한 가닥이니까 여기서 실이 잡아당기는 힘도 얼마? 3mg야. 됐니? 그러면 아래로 향하는 힘도 얼마여야 되는데? 3mg인데 얘 중력은 얼마야? mg야. 그러니까 사람이 꾹 눌러주는 힘이 얼마여야 돼? 2mg여야 정지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자, 그래서 보시면 줄이 A를 당기는 힘 3mg이고요. 손을 놓은 후에 B가 바닥에 닿기 전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손으로 눌렀던 EMG가 없는 순간 그래서 이제 물체는 정지할 수가 없죠. 왜 정지할 수가 없냐면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3mg고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mg이기 때문에 이쪽 힘이 더 커서 알짜 힘이 EMG만큼 오른쪽으로 생겨요. 그 알짜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2분의 1 g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되겠어? 2분의 1 g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손을 놓은 후에 B가 바닥에 닿기 전 줄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요 장력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B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의 크기가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보다 더 커. 그래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시면 B가 받는 알짜 힘이 나와. B가 받는 알짜 힘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B의 질량 3m에다가 가속도 2분의 1 g를 곱한 만큼이 알짜 힘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T는 3mg 마이너스 2분의 3mg. 그래서 얘는 2분의 3mg만큼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네? 이해 다 됐어? 오케이, 집어넣어. 자, 책을 살짝 덮으시고
여기다 집어넣을 것까지는 없고 덮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빨리 풀어주실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을 줄은 제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에요. 아가 시작! 10분 안에 해결. 문제 안 어려우니까 10분 안에 해결. 어려우니까 10분 안에 해결. 선생님 반 이름 없죠? 없어요. 안 써도 돼요. 보시면 돼요. 한창이 너 옷 벗고 다니래. 성욱쌤이 그놈의 후드 좀 벗으래. 선생님 3번 1번에 여기 사이 길을 내는데 사이즈가 어디죠? 그 8m, 5m? 여기 동그란 데랑 선 사이가 아, 그건 그냥 상관. 그 동그라미는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생각해. 크기가 없다. 이거 8m하고 6m 사이가 90도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아, 그거는 없어요. 그냥 방향만 바꿔야 돼. 선생님 이거 그냥 분수로 나타내도 돼요?
8번에 2번. 네. 사초의 속도가 얼마냐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 출발할 때 속도를 0 아니에요? 5에서 1까지 이거 속도는 다르죠? 속도 어딨어요? 혹시 제가 카톡방에다 다 묶어서 숙제랑 보내드렸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진 않겠죠? 아니, 5초 동안 진행한 거리라는 게 얼마나 많나 보죠? 그렇죠? 그걸 늘리 더 떨어다니는 게 얼마?
15번에 Q는 몇인지 모르는 거죠. 기록이 영 아니에요? 여기 직선이에요? 네 0이에요. 아, 이거 커트라인 못 넣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30분 일찍 와서 제시. 커트라인 몇 몇입니까? 개인데요? 단평균. 아니, 시간은 시간. 네? 80점 넘어가죠. 80점? 아니, 60점. 70점? 10점. 50점 강타자. 인성 나랑 통화하는 상담 주간이라 잘하잖아. 아 17분이 17개 지금.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 24번 숫자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읽고 싶어해? 나는 아니. 읽으라고 시간을 줘도 싫어하는데. 아 학교에서 제목이 뭐냐? 발칙한 수학책이요. 발칙해서 안 해. 좀 빨리 해. 시간 모자란 사람. 채점해도 돼? 네. 자,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혹시 답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1번의 이동거리 17, 변이는 오른쪽 3. 오른쪽이요? 동쪽 3. 화내잖아. 왼쪽 안 내면 왼쪽 안 뜨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자, 변이를 물어봤잖아요. 자, 2번에 이동거리 14, 변이는 동남쪽 10. 남동쪽도 돼. 자, 2번에 1번은 18. 2번은 동쪽으로 20이야? 서쪽으로 20. 변이의 아, 크기니까 그냥 20. 서쪽 쓰면 틀려요? 네. 크기 쓰라 그랬잖아요. 3번은 속력 5파이. 속도 서쪽으로 10. 왜 하나 틀리고 다 틀려요? 네. 3번은 1번 따로, 2번 따로, 2-1번 따로, 2-2번 따로, 2-3번 따로 이렇게 해요. 소문항당 집중하시면 돼요. 3번에 1번은요. 속력 4, 속도 1. 2번에 속력 7, 속도 5. 4번에 1번은 1, 2번에 2. 왜 동그라미 그리는 소리가 이렇게 작게 들리지? 자, 5번. 5번에 1번은 50, 2번에 2배. 6번에 1번은 0.625. 8분의 8번에 5겠죠. 2번은 0.5. 2분의 1. 그러니까요, 그거. 자, 7번에 1번은 4, 2번은 2루트 2. 네. 아, 네. 자, 8번에 1번은 120. 2번에 60. 9번에 1번 마이너스 3 또는 그냥 3 써도 돼요. 6번에 62.5. 2분의 120. 2분의 120. 그런가 봐. 3번에 50. 10번은요. 순서대로 1번에 마이너스 2, 2번은 5, 3번은 50, 4번에 10, 5번에 0, 6번에 5, 7번에 0 이렇답니다. 선생님 1번에 그냥 2라 쓰면 틀려요. 그러네. 마이너스. 네, 그냥 2로 써도 돼요. 크기니까. 그래서 3번 25 아니에요? 네? 한 번에 25원. 아 근데 이동거리 한 번에 50원. 이동한 거리 50. 아, 정지할 때까지로 5초까지로 생각한 거야? 네. 5초까지 아니에요? 정지하기까지가. 네. 멈추고 그 다음에 뒤로. 아, 속도가 0인 순간 정지했다라는 건 그냥 바닥에 내려올 때까지인데. 왜냐면 속도가 0인 순간을 얘기했구나. 네, 그러면 25도밖에 안 돼. 11번에 1번은 2에서 4초, 2번은 4초, 3번 네? 3이다. 아니 4. 자, 3번에 16, 12번은 루트 3. 왜? 뭘까요? 13번에 40, 42요? 40km/h. 45가 아니라 45 아니에요? 40 아니에요? 40이에요. 40이야. 뒤져. 아 자, 14번에 1번은 10, 2번은 2. 15번에 1번은 10, 2번에 8. 1번에 10이라고요? 15 아니에요? 10 맞지 않나? 아, 10. 그냥 받아들여봐 일단. 14번부터 다시. 14번이요. 14번에 1번은 10, 2번에 2. 근데 14번에 8m를 가고 1m를 간 거면 13m 아니에요? 아니 2m 아닌가요? 근데 8m를 이형 방향이 동쪽? 아니 쪽으로 8m를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라고 10. 셨으면은 10. 자, 질문을 나중에 하도록 하자. 자, 16번 하셔야 되지. 속도 대 속력은 1대2. 17번 마지막 문제 7. 12번에 2번인데. 아, 15번에 2번인데. 15번에 2번은 8. 소문제 한 개가 몇 점이에요? 소문제 하나 그냥 개수로 세요. 점수 말고요. 총 몇 문제예요? 그 문제까지 합쳤어요. 그 10번은 다 다른 거예요? 10번은 7문제를 세우면 되겠죠? 14번은 누군데? 네, 소문하고 대로 세면 돼요. 총 몇 문제예요? 세고 있는 중이야! 38! 하루 한 개 아니에요? 37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아, 뭐 하나가 번호가 2번 자리가 없지? 7번에 뭐가 없지? 2번이 없나? 네. 네, 그럼 37. 37문제 중에 맞은 개수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맞은 개수로 말해요? 틀린 개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맞은 개수를 얘기하셔야 돼요.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게. 37개 중에 맞은 개수입니다. 다인, 민성, 저 34개요. 서연, 25개. 성주, 36개. 주한, 33개요. 은강, 22개요. 예슬, 35개. 시영, 윤술, 27개. 하준, 34개. 원철, 26개. 예린, 27개. 창희, 24개. 어? 34개. 자, 틀린 문제들 확인. 그 중에서 확인했거나 알겠는 것들은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모르겠는 거 선생님하고 질문해서 확인하죠. 평균 속력, 평균 각도 같은 거를 평균 속력, 평균 가속도가 우리가 구한 가속도가 평균 가속도예요. 우리가 구하는 속력이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생략하고 써요. 근데 거기에서 네가 평균 속력이 45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처음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가 등가속도여야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해서 반띵하셨죠. 제가 등가속도가 아니잖아요. 어떡해요? 근데 2로 몇 번 나누면 문제죠? 아니죠. 이거 몇 번 문제죠? 13번. 이건 수학 시험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A 지점에서요, B 지점까지 갔다가 오는 왕복 운동하는데요. 갈 때는 30이라는 빠르기로 가고요. 올 때는 60이라는 빠르기로 오는데 이 거리를 X라고 할 때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은요, 무조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구하잖아요. 원래 평균 속력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중 등가속도일 때만 편법으로 우리가 쉽게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등가속도일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편법이죠.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등가속도가 아니고요. A에서 B로 갈 때까지는 속력이 30으로 유지. 그리고 B에서 다시 A로 돌아올 때는 속력이 60으로 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등가속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속도 30에다가 나중 속도 60을 더해서 나누기 반띵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거리를 나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왕복했으니까 총 거리는 ES로 넣을 수가 있어요. A, B 사이 거리를 S로 놨으니까 왕복거리 ES라는 말이죠. 근데 총 걸린 시간은요.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요. 시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속력분의 거리.
없어.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속력 30분의 간거리 S.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고요. 올 때 걸린 시간은 올 때 속력의 온거리 S.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 때 걸린 시간이다.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값이 총 시간이죠. 단위가 그러니까 얘가 60분의 2S니까 60분의 3S를 1분의 2S로 나눈 값이 이 아이의 평균 속력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된다고요. 되겠냐?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 40 네, 얼마? 40 3분의 120이니까 40 나오죠. 40 나와요. 됐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어?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 거리를 나누는 게 맞다. 근데 등가 속도일 때만 우리 편할 수 있게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딩하지만 원래는 총 걸린 시간으로 총간 거리를 나누는 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 맞는 방법이다. 그죠? 또 다른 질문. 17번. 자, 17번 보시면 아래의 그래프는 어떤 물체에 운동할 때 속력 V와 시간 t 사이의 관계인데 5초 동안의 평균 속력 똑같습니다. 그래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니까 총 걸린 시간, 요번에는 시간이 5초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총간 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 사용. 그래서 밑에 있는 면적 구해서 그거 5로 나누시면 돼요. 되겠니? 이렇게. 또요. 14번. 자, 한 물체가 처음 2초 동안에 동쪽으로 8로 가다가 이어서 3초 동안 북쪽으로 6을 갔어요. 실제로 동서남북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애가 동쪽으로 8m를 가다가 북쪽으로 턴해서 6m 왔어요. 이런 얘기죠. 8m, 6m. 그래서 이렇게 갔다는 거고요. 동쪽에서 북쪽으로 갔다는 건 얘가 이동한 방향이 90도 턴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물체의 변이는 얼마인가 라고 하면 변이는 출발점에서 나중 위치를 향하는 방향으로의 직선거리 요거죠. 그러니까 얘는 3대 4대 5 그래서 얼마? 10m가 변이야.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3대 4대 5라고 하는 세변의 길이 관계를 통해서 이 길이가 10m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10m를 가는데 여기는 2초, 여기는 3초이기 때문에 총 5초 걸렸던 얘기죠.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가 2야 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12번. 자, 12번 보시면요. 자, 조금 있다가 이것과 관련된 벡터에 대한 얘기를 돌림임에서 한번 해봐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뭐 해야 합력을 구합니까? 더해야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뭐 해야 합력을 구합니까? 빼야죠. 근데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얘의 합력은 어느 방향일까요? 이거요. 두 힘에 그래서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힘에서 대각선을 향하는 방향이 이 두 힘의 합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F1과 마주보는 여기가 F1의 크기와 방향이고요. F2와 마주보는 여기가 F2가 되게끔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 방향이 두 힘의 알짜인 방향이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임의 크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2N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1N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F인데 요 각도가 90도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세 힘의 평형. 자, 평형이 무슨 말이니? 다 합했을 때 합력 0. 두 힘의 합력이 0이려면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어때야 됩니까? 맞아요. 같아야 되고 방향이 어때야 됩니까? 반대요. 반대여야죠. 그럼 세 힘의 합력이 0이 되려면 이 중에서 어떤 거든 두 힘을 이용해서 뭘 그리면 되냐면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알짜 힘이 나오죠. 이 두 힘을 이용해서 구한 알짜 힘이 나머지 하나와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여야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임의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할게요. A와 B의 합력을 구하면 무조건 C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합력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얘와 얘가 합력이 이루어지죠. 되겠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얘와 얘를 이용해서 이 각도가 90도고요. 됐어? 네, 요 길이가 2N이 되려면 이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렸을 때요. 요 길이가 됐어? 2가 되려면 요 크기는 얼마면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루트 얼마? 3. 루트 3이면 되겠습니까? 그렇대요. 됐어? 맞아요? 네. 여기입니다. 11번에 3번에 16리터예요. 11번에 3번. 11번에 3번에 뭐라고요? 16리터. 16 네리터. 왜 16m? 얘는요 처음에 정지한 상태로요 시간이 지나면 속도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VT 그래프. 처음에 속도 0인 상태로 2초, 4초, 6초예요. 처음 속도 0인데 2초 동안은 등가속도로 돼서 움직이니까 2초 동안에 그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 보시면 속도가 4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속도가 4고요.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등속도 운동이다. 그렇죠? 그리고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4만큼 감소하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